자,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라는 단체에서 한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데서 개도국 지위니 이런 게 이제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95개 가입국을 아프리카 아시아 그룹 A,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그룹 C, 러시아 동구권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했는데 선진국 그룹 B에는 31개 나라 있었는데 한국이 들어가서 32개 나라가 됐습니다. 자, 반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 맞나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 보면 영화 기생충이 미국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자 외신들이 이 영화에 비친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분석했는데 한국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브라질이나 남아공의 아시아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각종 지표로 보면 비교적 불평등하지 않은데 한국인들은 한국 자체를 지옥이라고 느끼는 것은 노인, 청년, 여성의 불평등이고 이런 불평등이 객관적으로 이 체감 선진국가의 차이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중 최고 상위권이지요. 집값 폭등으로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또 오늘 이런 신문들 보면 최근에 젊은 사람들을 2030이 집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잘난 애들이겠죠. 그래서 여러 통계를 보면 한국이 행복한 나라인가? 그래서 국가 행복 지수는 140개국 가운데 62, OECD 37개국 가운데서는 35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장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자체가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주요 경제단체 38%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 최저 성장에서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정경련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한국도 과연 여기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이 정상화되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경제 회복이 늦어질 거다라고 하는 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악의 구인난으로 시급 35불을 줘도 사람이 없다. 6월 달에 일자리 85만 개가 늘었지만은 실업률은 소폭 상승을 했다. 도리어 실업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많은 실업 수당과 주가 상승에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미국이 제대로 가는가 가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집값 거품을 경고하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조사에서는 2년간 최악의 상황이 와도 한국 집값이 6%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본 능력이 충분한가를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한편으로는 부동산 위기를 경고해 놓고 부동산 위기는 안 온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15만 명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구가 이제 956만 6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15만 5천 명이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로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은행의 대출 쪼기가 시작됐다. 신용대출을 연장하니 이자가 30%가 늘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일반 기사들을 보면 은행 이자가 떨어지니 어쩌니 하는데
최근 신용대출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또 하는 한 직장인 32세 박모 씨는 기존의 2.4% 금리가 3.1%로 0.7% 인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168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30%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따로 받은 신용대출 금리도 올라 부담이 큰데 고정 지출이 많고 대출 원금 갚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참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직장인 33세 이모 씨도 신한은행에서 9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만기 연장하면서 2.3에서 2.7%로 올라서 207만 원 내다가 243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우기를 하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자도 올리고 대출 한도도 줄이면서 은행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신용도 1, 2등급도 지금 대출 금리가 은근히 많이 올랐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 대출 부담은 오른 걸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대출 최고 한도도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을 줄여라고 지금 바짝 은행들을 압박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을 만나 불급한 가계 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라고 한 속에 B2 연끌 속에서 가계빚이 1765조가 되면서 지금 바짝 긴장한 상황이고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기존 대출 연장하는 과정에서 한도가 줄고 대출 금리가 오르고 일부는 갚아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깔고 앉아 대출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고 상한 여력이 없는 한계차주들은 이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거고 연끌 투자에 나선 사람들은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 이중고를 못 견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성수가 또 이 코인에 대해서 은행들이 코인 거래소를 검증하는 부분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면제해달라 요구하니 은행 면책 없다 생각도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은 다 나자빠졌고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 카카오뱅크 등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은행들이 가상화폐 검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 일을 대신하니까 혹시 일이 잘못돼도 은행은 책임 면제를 해달라 하니까 안 해주니까 은행이 이제 손을 다 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검증을 거쳐서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이 지금 문제가 될 거라 했는데 이제는 마치고 안 마치고가 아니라 다 못할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월 4일 어제까지 특검법에 따라 은행 검증을 마친 실명 계좌를 갖추고 정보보호관리 체계 ISMS를 인정을 취득해 장국의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나도 없어요. 4대 거래소가 하지 않겠나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비 관측이 많았는데 주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을 포기해버리면서 사실상 거래소가 다 등록을 못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휘발유가 오르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의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 리터당 평균이 2년 9개월 만에 1,600원을 넘어서 9주 연속 올라가고 있고 서울 중구 한 주유소는 리터당 2,400원을 받고 있는데 전국이 2,000원 돌파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수요는 최근에 다시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늘어났는데 공급은 미치지 못했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의해서 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765조의 가계부채를 손을 놨는데
결국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요. 올 들어서도 지금 올 상반기에 지난해 1년간 부동산 상승률을 넘었었다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올란 게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거예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지난해 연간 9.65%를 추월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국민은행 통계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통계에서도 폭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GDP 대비 가계비 증가 속도가 세계 4위고 통계에 빠진 한국에만 있는 전세 보증금도 부채라고 보면 3천 원이 될 건데 대출 총량을 관리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작년 집값 통계가 은행 통계로는 이렇지만은 실제 집값 상승률이 작년에 시중에서는 23%가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습불능 상황으로 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더 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도 지금 4월에 집값이 14.6%나 폭등을 해서 난리가 났고, 미국에서도 집값 폭등으로 결혼도 못해서 부의 사다리가 청년들한테 꺾이고 자산 정식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세계가 코로나로 돈 풀고 그 돈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상태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곧 아마 이 상태에 대한 이 강제 조정과 충격이 현실화될 거다. 계속 이렇게는 절대 못 가요. 경제 규모가 확장이 받쳐주면 되는데 경제하고 따로 디커플링, 즉 분리되어서 부동산만 이렇게 계속 갈 수 없다는 겁니다.